17강 언어리서스 지문 2개 나갑니다. 자, 지금 수업은 1시간 보충 수업이고, 자, 17강 언어리서스 입니다. 자, 편점. 자, 맨 위에 한글 먼저 늘 그렇듯이 한글을 먼저 봅니다.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코끼리의 진화. 됐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코끼리가 인간의 어떠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 진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 자, for elephant. 자, 코끼리에게 있어서 selective hunting, 선택적 사냥은 convert A into B가 A를 B로 바꾸다는 뜻입니다. convert A to B. 자, convert A, disadvantage, 단점을 into B, 자산, 단점을 자산으로 바꿨고 and vice versa, 그리고 그 역으로도 바꾼 거지. 자, vice versa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죠? 앞에는 단점을 자산으로 바꾼 거고, 그리고 그 반대니까 여기는 자산을 단점으로 바꾼 거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파란색 펜 selective.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selective가 우리가 알고 있던 select, 선택하다의 회용사에 넣어서 선택적인. 됐죠? 하지만 조심해서 볼 거, collective, 도 수집하는 거니까, 선택하는 거니까 비슷한다니까? 아니야. 얘는 집단적이야. 집단적인 또는 전체적인. 자, 그래서 정답이 셀렉티브가 돼야 됩니다. 자,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인간들이 모든 코끼리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상하, 즉 어금니가 있는 코끼리만 선택적으로 헌팅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답은 셀렉티브가 돼야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자, 여기서 다시 코끼리에게 있어서 인간들의 선택적인 사냥은 단점을 자산으로 바꿨고, 그리고 그 역으로 바꾼다. 그래서 vice versa 보이죠? vice versa. 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거꾸로는 얘기니까 converted. 자, 앞에는 뭐였어? 단점을 자산으로 바꿨지. 이건 거꾸로니까 뭐를 바꿔야 돼? 자산을 단점으로 바꿔야겠지. 알겠죠? 정리. 자, 첫 번째 문장은 솔직히 자산은 뭐고 단점은 뭔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장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뒤에 내용 파악하고 나서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가서 과연 자산은 의미하는 게 뭐고 단점은 의미하는 게 뭔지, 이거는 그 뒤에서 읽고 나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1번 다시 정리. 코끼리에게 있어서 선택적 사냥은 단점을 자산으로 바꿨고, 그리고 그 반대로 바꾸기도 했던 거죠. 그 다음 문장. without human hunting, 인간의 사냥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사냥이 없다면 tusk bearing, tusk가 어금니, 즉 상아가 가리킨다. 그래서 tusk bearing 하면은 상아를 가지고 있는 것, 상아를 지니고 있는 것. 자, bear이 품다, 가지다는 뜻이니까 상아를 가지는 것은 was an asset, 바로 자산이었죠. and 그리고 tusklessness, tusk가 상하였죠. tuskless는 상하가 없는 거고, ness 붙으면 명사니까 상하가 없으면 되겠지. 그리고 상하가 없으면 a disadvantage, 바로 단점이었던 거야. 그럼 코끼리한테서 상하가 왜 자산이었냐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구글에 찾아보면은 코끼리가 상하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한대.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휩쓸어갖고 뭐를 한다거나,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민다거나, 이런 것들 주로 상어로 많이 한다고, 상어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끼리에게 있어서 상어는 분명히 자산이고 장점이라는 거야. 인간의 사냥이 없다면. 그리고
코끼리가 상아가 없어? 그럼 얘는 어때? 상아가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겠지. 그러니 뭐야? 단점이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언제? 인간의 사냥이 없는 상황이잖아. 됐어? 자, 파란색 볼펜 터스클리스니스. 자, 2번의 터스클리스니스랑 8번의 터스클리스니스 있죠? 둘 다 연결해놔. 파란색으로 네모치고 둘 다 연결. 서술형으로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를 본문 단어를 활용해서 영어로 쓰시오.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이 글의 핵심어가 터스크이기 때문에 터스크 가지고 상아가 없는 터스클리스, 상아가 없음 터스클리스니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어서 3번 문장. Heavy ivory hunting. 자, ivory도 터스크랑 같이 상아입니다. 상아. 자, heavy 지나친 상아 사냥은 reverse their role. 그것들의 역할을 뒤바꾼 거죠. 자, 뒤바꿨다는 얘기 뭔지 알지? 아주 과도한 상아 사냥이 그 상아의 그러한 역할들을 뒤바꾼 거지. 그런 역할이 뭘까? 상아가 있는 게 자산이고 상아가 없는 게 단점인데 상아를 지나치게 사냥하다 보니까 그 역할이 바뀐 거야. 다시 말하면 상아가 있는 게 단점이 되고 상아가 없는 게 장점이 되어버린 거죠. 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사냥을 안 하겠지? 그래서 그 역할을 뒤집어버린 거죠. 자, reverse라는 단어 이해할 수 있겠죠? reverse. 자, 뒤에 적어볼게. 그 옆에다가 적자. 다시 말하면은 원래는 상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자산이었고 그치? 자산이었는데 상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원래 자산이었고 했죠? 그 다음에 상아가 없는 거 있죠? 그쵸? 상아가 없는 것은 단점이었지. 이게 원래 상아 사냥이 없는 것에서의 상황이야. 이런 상아의 역할을 어떻게 바꾼 거야? 어떻게? 반대로 상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점으로 바꿔버리고 상아가 없는 것을 자산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게 reverse their roles입니다. reverse their roles. 이해할 수 있죠? 4. 됐죠? 정리. 이해가죠? 바꿔버린 거지. 자, 지운다. 자, 이어서 5번 문장. 4번 문장. 자, cutting a tusk off a live wild elephant까지 온 live 살아있고 wild 살아있는 야생 코끼리로부터 cutting a tusk off 상아를 제거하는 것, 상아를 잘라버리는 것은 is a task 일이야. 일. 어떤 일? recommended 권장되는 only for 단지 누구만 위해서 for the suicidal 다시 말하면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권장되는 일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살아있는 야생의 코끼리로부터 상아를 잘라내는 것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권장되는 일이었다. 쉽게 말하는 거야. 목숨을 건 일이라는 얘기지. 즉 살아있는 코끼리에게서 상아를 빼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알겠죠? 자살 같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ivory hunter 상아 사냥꾼들은 kill elephant 코끼리를 먼저 죽이는 거야. to 뭐하기 위해서? get at the tusk safely. 그 상아를 어금니를 안전하게 얻기 위해서. 그래서 코끼리를 미리 죽이는 거죠. 자, 그 문장 4번 문장 두 번째 줄에 터스커스 파란색 볼펜 네모 그리고 7번 문장 터스커스 파란색 볼펜 네모 연결. 타 학교에서 여기 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쓰는 거 나와서 쓴 거 서술형으로 터스커스 됐죠? 상아들이지. 그다음
5번 Numbers of elephants that's G. 그래서 코끼리의 수들은 dropped so low that 자, 빨간색 펜 소동그라미 대동그라미 아주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게 so that하고 such that 두 가지가 있습니다. so that과 such that 차이점 so는 요 사이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오고 that을 쓰는 거고 뜻은 똑같아. 아주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반면에 such는 뜻은 똑같지만 얘는 요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 같은 뜻일 때 so를 쓸 것이냐 아니면 such를 쓸 것이냐 물어볼 경우에는 반드시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골라주게 돼. 됐죠? 그럼 거기 볼까? 지금 so와 that 사이에 low라는 형용사 보이죠? 그래서 so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서는 so 자리에다가 such를 쓰면 안 되겠죠? 다시 해서 코끼리의 수는 dropped 떨어진 거야. 그것도 so low 아주 낮게 떨어져서 아주 급격하게 감소해서 that 그 결과 20세기에 conservationist 환경 보호론자들은 launches effort 노력을 시작한 거야. 무슨 노력? To save the species. 이때 species는 코끼리겠죠. 그 종을 보호할 노력을 시작한 거죠. Through 뭘 통해서 the creation of national park 국립공원을 만들므로써 and 그리고 bans on hunting 그리고 사냥을 금지함으로써 됐죠. 이때 bans는 앞에 있던 creation과 병렬입니다. 명사야 명사. 파란색 펜 conservanist. 됐죠? conserve가 보존하다니까 conservanist는 환경 보호론자고 conversation에서 converse는 대화다니까 이는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해할 수 있죠? 다시 정리. conservanist는 환경 보존 보호 운동가들. conversationist는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럼 당연히 이렇게 골라야겠죠. 그 다음 문장 6번 but 하지만 자 5번 굉장히 어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코끼리를 보존하고자 시작했죠. but 하지만 상황이 안 좋지. 하지만 the interplay 상호작용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서로 합쳐지는 것. 첫 번째 빈곤, 두 번째 약한 법 집행, 세 번째 전 세계적인 코끼리에 대한 수요.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이 field, poaching. 자, poaching이 밀렵, 야생동물들 잡아 죽여서 파는 건 아프리카에서의 밀렵에 field, 기름을 부은 거죠. 자, fuel, 원래 명사가 연료죠. 자, 동사로 쓰면은 연료를 부는 건데 실제로 어떠한 일에 기름을 부어서 그게 더 크게 증폭될 때 쓴 것을 fuel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은 거기 써있죠. 가속화시키다 또는 부채질하다. 알겠지? 우리 흔히 쓰는 속담 있죠. 기름을 붓는다는 거지. 어떤 일에 기름을 붓는 얘기는 그 일이 더 가속화시킨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fuel이었어. 이분 심지어 보호받는 지역에서도 밀렵에 불을 붙인 거야. 밀렵에 기름을 부은 거야. 그 다음 장 7번. 자, poachers 다시 말하면 밀렵꾼들은 wanted nothing from elephants except tusk. 상아를 제외하고는 코끼리로부터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던 거야. 상아만 필요했던 거죠. 8번. A once rare genetic feature 다시 말하면 tusklessness. 자, once 예전에 한때 rare 드물었던 genetic feature 유전적 특징인 상아가 없음은 자, 파란색 볼펜 밑줄 a once rare genetic feature. 자, 질문. 예전에 드물었던 유전적 특징이 상징하는 게 의미하는 게 가리키는 게 뭘까? 하자. 한때 드물었던 유전적 특징 가리키는 거 한 단어로
알겠죠? 됐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터스크드, 다시 말하면 상아가 있는 코끼리들이 주로 대부분을 이루었고, 옛날에는 사냥이기 전에 상아 사냥이 생기기 전에, 즉 선택적 사냥이 있기 전에는 코끼리가 상아가 있는 게 아주 팽배했던, 아주 널리 만연했던 그런 유전적 특징인 반면에 그 당시에 상아가 없는 것은 어때? 굉장히 드문 유전적 특징이었죠. 알겠어? 자, 이해할 수 있겠지? 이어서 대체 다시 8번째. 한때 드물었던 유전적 특성인 Tuscaloosis. 상아 없음은 grew far more, 지금 common, 훨씬 더 흔해지게 된 거야. 파란색 옆에 more에다가 less 쓰지 않도록 하죠. as, 왜? 밀렵꾼들이 그것의 단점을 능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야. 다시 밀렵꾼들이 그것 가리키는 거 상아야. 상아 밀렵꾼들이 상아의 단점을 능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한때 드물었던 유전적 특성인 상아 없음이 이제는 훨씬 더 흔해지게 된 거죠.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다시 상아의 장점, 밀렵꾼들이 밀렵꾼들이 상아의 단점을 능가하도록 만들어낸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수정. 자, its advantage랑 그다음에 its disadvantage에서 its가 가리키는 것은 Tuscaloose야. 다시 수정. 자, 그것의 장점이 그것의 단점을 능가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밀렵꾼들은 상아가 없는 단점을 능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했어? 자, 볼까? 상아가 없는 장점을 능가하게 한 거야. 자, 상아가 없는 장점이 뭐였지?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치? 왜? 상아가 없으니까 밀렵꾼들이 그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죽이지 않을 거 아니야. 즉, 상아가 없는 장점이 무슨 장점이야?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상아가 없는 단점 뭘까? 기능상의 단점. 그치? 뭐 상아로 나무를 끈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아가 없는 단점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상아가 없는 장점인 생존이 상아가 없는 단점인 기능상의 문제보다 훨씬 더 커버린 거야. 왜? 일단 살고 봐야겠죠. 그렇죠? 상아가 꼭 나무를 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아가 없어서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야. 그걸 밀렵꾼들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아가 없는 한때는 드물었던 유전적 특성이 이제는 아예 흔해진 거야. 실제로 구글에서 터스칼리스 딱 찾으면 쫙 나옵니다. 기사들이. 그 기사 보면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밀렵꾼들 때문에 상아가 있게 진화해 온 코끼리들이 이제는 상아가 없게 진화가 된다는 얘기야. 왜? 살기 위해서. 그렇지? 이게 바로 뭘까?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코끼리의 진화죠. 무슨 진화? 터스칼리스에서 터스크트에서 터스칼리스로 이렇게 이 코끼리가 진화가 되어버린 거야. 됐어? 자, 알고 있어요 이거. 자, 먼저 8번 문장의 its advantages에서 its 파란색 볼펜 보람이 이거 가리키는 거 터스칼리스야. 터스칼리스. 두 번째 outweigh its disadvantages에서 its disadvantages it 역시 가리키는 거 터스칼리스입니다. 터스칼리스. 알겠지? 꼭 기억해. 상아가 없는 단점을 능가했다. 즉 상아가 없어서 생존에 유리한 것이 상아가 없어서 뭐 나무를 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야. 밀렵꾼 때문에. 됐죠? 자, 그리고 파란색 볼펜. 자, 그 문장에서 포츄러스부터 마지막에 disadvantage까지 빈칸. 그렇죠? 파란색으로 그렇죠? 그리고 한글로 적어봅시다. 일단 거기 빈칸 적어줄게.
자, 시험에 이렇게 빈칸 나올 수 있을 거고,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한글로 적어줄게. 잘 적어. 응. 이렇게 하고. 이런 의미고. 자, 영어로 많이 타면은 이런 의미. 됐죠? 다시 말하면은 상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코끼리들은 살아남은 거야. 왜냐하면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은 인력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정리. 됐죠? 자, 인간들이 어찌나 상아 사냥 때문에 코끼리를 그렇게 죽여댔더니 코끼리가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만 살아남게 되니까 이것들이 계속 세대를 지나가면서 그런 진화가 이루어진 거야. 자, 9번 문장. Tuskless elephant. 자, 상아가 없는, 어금니가 없는 코끼리들은 usually 보통 live to reproduce. 살아서 번식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tusked, 상아가 있는, 즉 어금니가 있는 코끼리들은 종종 did not reproduce. 번식하지 못했죠. 빨간색 펜 did not produce가 맞지 was not produce 아닌 거 알지? did 자리에다가 was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됐죠? 자, 이제 요약문 완성. 자, 밑에 적자.
지문을 요약할 때 A는 한 단어, B는 세 단어, C는 두 단어, 본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요약문을 완성하시고. 자, 맞춰봅시다. 자, 정답은 자, 밑줄이 코끼리들에게는 단점이었대. 옛날에. 자, 코끼리한테는 어떤 게 옛날에 단점이었죠? 없으니까 없는 거, 그렇지? 기능상의 단점이 있었지. 자, 본문을 그대로 쓰면 타스클리스니스. 하지만 그것은 이점이 된 거야. 누구에게? 그들이 번식하는 데는. 그치? 번식하는 데 이점이 돼버린 거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여기에 솔직히 빈칸이 두 개라면은, 오케이? 빈칸이 만약에 두 개라면은 정답은 selective hunting이 되겠지만, 빈칸이 세 개면은 정답은 됐죠. heavy ivory hunting 된다. 과도한 상하 사냥 때문에, 그치? 터스칼리스는 그들이 번식하는데 유리해진 거야. 그래서 이 터스칼리스는 흔한 C가 된 거죠. 흔한 어떤 C가 됐을까? 흔한 유전적 특징이 되어버린 거야. 됐죠? 정리. 됐죠? 자, 이제 17강 두 번째 analysis. 지도의 힘. 됐죠? 지도의 힘. 자, 전체적인 소재는 지도고, 지도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볼게. Maps select and frame a particular piece of geography. 자, 지도는 자, 지리의 특정 부분을 select, 선택하고 frame, 구성하는 거야. 자, 보면은 우리 딱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도는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행위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존재일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떠올리면 우리는 지도는 그냥 정적인 존재로 파악하지. 하지만 여기서는 지도가 행위잖아, 그렇지? 즉 지도가 선택하고 지도가 지리의 특정 부분들을 지도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 자기의 행위자로, 자기가 행위자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구성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도가 정적인 물체가 아니라 지도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이 지리 중에서 요 특정 지역들을 지도가 선택하고 거기를 구성한다는 거야. 됐지? 자, 지도가 선택한다는 건 뭔지 알겠죠? 지도를 행위자로, 능동적 행위자로 자기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됐어? 2번 문장. More important and more surprising.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점은 is this. 다음과 같죠. is가 동사고 this가 주어, 도치야 도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더 놀라운 점. 지도가 지리의 특정 부분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구성하지. 더 놀랍고 더 중요한 점은 every map frames a question. 모든 지도가 어떤 질문을 구성한다는 거야. 완전 새롭죠. 지도가 어떤 질문을 구성한대. 콤마이 치고요. 그리고 그것은 which 빼가서 볼펜 surprising 아니지 빼가서 볼펜 놀라게 하는 거니까 surprising이야. surprised가 아니라. 그리고 그 질문은 then become the question. 자, 앞에는 a question, 뒤에는 the question. 지도는 a question, 모르겠지만 어떤 질문을 구성하고
그것은 나중에 그 질문, 바로 그 진짜 질문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자, 모든 지도가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그 질문은 나중에 진짜 그 질문이 되는 거야. 진짜 지도 됐지. 만들었을 때. 그 다음 3번. Every map, 모든 지도는 then responds to its own question.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반응하죠. 응답. 지도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도 지도가 직접 한단 말이야. 어때? 지도가 능동적인 행위자죠. 직접 행위를 하는 거라고.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지도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거기서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지도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야. 자, 다시 모든 지도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만의 질문에 응답하죠. 대답하는 거야. by 뭐함으로써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그 데이터들을 선택함으로써 지도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지도가 선택함으로써. 빨간색 볼펜 deemed. 자, deem이 여기답니다. 여겨진 데이터니까 deemed. 빨간색 볼펜. 또 파란색 볼펜 relevant. 관련된 뜻이죠. 관련된. 자, 우리 관련된 relevant의 반대말은 irrelevant인 거 알고 있지? 이거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아야겠죠? 지도는 대답을 하려면. 그 다음 장 4번. No map shows everything. 모든 지도가 모든 것을, 어떤 지도도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아. What is selected? 선택된 것은 지도가 선택하는 거죠. 지도가 뭘 보여주겠다고 선택하는 건데 그 선택된 것은 reveals, 뭐를 나타내냐면 바로 지도 만든 사람의 목적을 나타내겠죠. 이거 이해할 수 있지? 모든 지도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지 않은 거야. 지도 안에는 지도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반영된 이게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죠. 다시 어떤 지도도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선택된 것은 즉 지도에 표시되게 선택된 것들은 지도 만든 사람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지. 5번. 하지만 maps do more than reflect intention. 자, 앞에까지 보면 어때? 지도가 행위자가 아니라 어때? 지도는 선택되는 거죠. 지도자가 있지. 즉 4번 문장은 1번, 2번, 3번 문장은 지도가 자기가 직접 행위하는 행위자로서의 묘사였다면 4번 문장은 지도 제작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도는 그냥 수동적 입장이고. 하지만 아니야. 지도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 그 이상을 한다고. 지도가 행위자로서. 알겠지? 지도가 의도를 보여줘. 근데 이거는 지도 제작자의 것을 수동적으로 보여준 거지만 아니야. 지도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준 거죠. 자, 파란색 볼펜 but부터 intention까지 문장 살펴보기. 이 문장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뭔지 알겠죠? 이 문장 뒤로부터는 지도가 하는 더 추가적인 일들이야. 볼까? They also, 맞죠? 추가. 그들은 또한 사고 방식도 만들어내. 또 그들은 우리를 특정 현실에 대한 특정 관점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기도 하는 거야. 어때? 지도가 어때? 행위자입니다. 수동적인 종이가 아니라 직접 행위하는 행위자라고. 알겠죠? 지도는 지도 제작자의 목적도 반영하지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뭐였지? 지도는 사고방식을 만들고 또 지도는 우리를 현실에 대한 특정 관점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이지. 그 다음 장 What map shows us?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동격 the answer 답 무슨 답? They set forth to the question they frame 그들이 구성하는 질문에 대해 그들이 제시하는 답인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 무슨 말일까? 앞에 보면은 우리 모든 지도는 질문을 구성한다고 했죠. 그리고 질문에 그 질문 구성하고 그 질문이 진짜 질문이 된 다음에 지도가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자기가 만든 질문에 스스로 응답한다는 얘기 앞에서 기억나죠? 다시 말하면 지도가 구성한 질문에 대해서 지도가 제시한 답이 바로 뭘까?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이것은 exert, 파란색 볼펜 특이한 표현, 발휘하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특히 뭐 때문에? 지도는 여전히 carry an aura, 어떤 느낌, 어떤 강력한 느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첫 번째 느낌, 지도가 가진 being reliable. 우리 지도 딱 보면 지도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진 않죠. 믿을 수도 있는 아우라. 두 번째, bias free. 선입견이 없다라는, 다시 믿을 수 있고, 두 번째, 선입견이 지도에는 없다라는 이런 우리가 느낌을 지도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는 우리의 인식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죠? 지도에 선입견이 없다는 얘기는 다 알지. 지도는 객관적인 내용 담고 있지 별도로 무슨 감정적 내용 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믿을 수 있고 지도는 선입견이 없어 라는 아우라를 지도가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됐죠? 그 다음 문장 7번. What we are saying is this. 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Maps are verbs. 파란색 볼펜 별표 3개죠. verbs. 별표 3개. 이거 시험 나옵니다. verbs. 그러니까 지금 이 필자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 뭐였죠? 기억나지? 앞에서부터 계속 필자가 지도를 어떤 대상으로 말하면 종이 한 장에 정보가 담기는 수동적 입장의 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가 직접 선택하고 직접 구성하고 지도가 질문을 직접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도 지도가 직접 만들어내는 거지. 결국 뭘까? 지도는 명사, 다시 말하면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명사가 아니라 지도는 동사야, 동사. 동사 진짜 중요하다. 별표 3개 주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죠? Maps are verbs. 됐지?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빈칸에 들어가 쓰는 거. 알겠죠? 별표 3개 주고. 됐지? 앞에서 계속 필자가 지도가 스스로 선택하고 지도가 스스로 구성하고 지도가 또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자기가 만든 질문에 자기가 스스로 답하죠. 전부 다 뭘까? 지도는 동사야, 동사. 자, 동사가 의미하는 뭔지 알겠어? 지도는 능동적인 행위자입니다. 능동적 행위자. They may seem to be tactile object document. 지도들은 말이야 모처럼 보일지도 몰라. tactile. 만질 수 있는 물체, 만질 수도 있고 tactile, the object document where we can handle or fold. handle 우리가 만질 수 있고 fold 우리가 접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물건, 즉 문서라고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자, 이거 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접을 수 있는 만질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문서. 다시 말하면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이거는 지도에 대한 어떤 정의입니까? 정적인 정의, 즉 수동적 정의지. 다시 말하면 지도를 명사로 부르는 명사. 알겠지? 그냥 이름, 행위자가 아니라. 보여? nouns. 이 명사죠. 파란색 볼펜 tactile. 이게 만질 수 있다.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textile. 종이, tactile, 만질 수 있는 textile, 식물의. 알죠? 천, 옷감 같은 것들 textile. 됐죠? 7번부터 다시 봐. 네, 그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면 딱 한마디 읽어봅니다. 지도는 verbs, 동사야. 물론 지도를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접을 수도 있는 그런 문서처럼 보일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명사로 보일 수 있어. But don't be fooled. 하지만 속임수에 당하지 말라는 얘기지. 무슨 말일까? 명사처럼 보이는 속임수에 당하지 마. 지도는 동사네, 동사. 무슨 말이야? 능동적 행위자. 마지막 문장. Impersuasively framing question. 자, persuasively 설득적으로. 자, 설득적으로 질문들을 구성하고 selectively 선택적으로 답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 딱 마지막 주제 보이니? 지도는 첫 번째 질문을 선택해. 구성하지. 그치? 두 번째 질문은 거기에 대한 답도 제공하죠. 선택적으로. 다시 설득적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답을 제공함에 있어서 they, 지도는 act, 행동하는 거야. 행동. 이게 뭐랑 비슷해? verbs, 그치? verbs, 동사. 행동하는 거라고.
뭐하는 게 아니라 정적인 게 아니라 they function as agent. 그들은 해기자로서의 기능을 하겠죠. 파란색 볼펜 agents. 이 agents가 바로 이 verb랑 같은 의미야. 해기자. 마지막 this is 이게 바로 지도의 힘이죠. 지도의 힘이 뭐라고? 지도의 힘이 뭐라고? 설득적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함으로써 지도는 행위자의 역할로서 기능하는 거지. 이게 지도의 힘이야. 그냥 명사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알겠죠? 자, 지도의 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 Maps are verbs. Okay? Maps are verbs. Not nouns. 명사가 아니라 동사는 즉 행위,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충 수업 마무리였고, 자, 오늘 배운 게 지금 시간 배운 게 17강 어널리시스 1, 2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시간에는 17강 1, 2, 3번을 수업을 하고 마지막 전체 테스트를 한번 다 볼 겁니다. 전체 테스트.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